자, 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UAE 순방 관련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경제 외교 일정 가운데 앞서서 아랍에미리트 파병 우리 아크 부대를 대통령이 찾았는데 이 자리에서 좀 발언했던 게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UAE에게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네. UAE는 우리의 형제 국가다. 형제국의 적은 우리의 적이다. 아하.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야, 이 발언 자체가 좀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 외교부 입장에서는 장병 경력 차원이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긴 한데 네. 야권에서는 이거 위험천만한 발언 아니냐, 외교 참사 아니냐라고 또 비판을 했거든요. 네, 민주당에서의 반응은 이란 역시도 1962년에 수교를 맺고 오랫동안 우호 관계를 유지해온 국가다. 테헤란로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강남에.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란과의 긴장감을 키울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 석유 선박의 70%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 분량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민주당에서 강조를 했고 또 일각에서는 UAE하고 이란이 그렇게 사이가 나쁜 국가인 것도 아니다. 외교 관계가 2016년에 격화되기는 했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격상시키면서 관계를 회복을 하고 있고 또 두바이 같은 경우 경제 위기에 빠졌을 때 사실상 이란의 자금에 힘입어서 살아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국가의 관계도 그렇게 적대 관계가 아닌데 착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자, UAE 또 국가가 울릴 때 가슴에 손을 올린 것, 이것도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순방이나 뭐 의전 때마다 비슷한 어떤 이야기나 실수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 실수가 특별하게 어떤 의도를 갖고 이루어진 실수는 아니라고는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실수가 반복이 되면은 이제 의전상으로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거 아니냐 지적이 나올 수 있고, 의전이라는 것이 외교에서 단순한 형식에 그치는 건 아니죠. 이거 실수를 하더라도 또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해석이 구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계속해서 유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교훈으로 남긴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눈에 띕니다. 강폭 행보라고 할 수 있는데 샤일라도 쓰고 군복도 입고요. 또 UAE 국모도 만나고 또 만수르도 만나고 여러 가지 행보들이 보입니다. 네, UAE에서 국모라고 할 수 있는 파티마 여사와 만찬을 가졌거든요. 파티마 여사는 고 자이드 초대 대통령의 부인이고 현 모하메드 대통령의 모친입니다. 김건희 영부인은 그 파티마 여사가 여성 인권 향상, 사회 참여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에 대해서 존경심을 표했고, 만찬 자리에서는 K 컨텐츠라든지 UAE 왕실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만수르 부총리,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돈 제일 많은 사람요. 그렇습니다. 만수르 부총리하고는 이제 만수르 부총리 조만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김건희 영부인한테 한국 방문 때 들를 만한 좋은 장소를 추천해달라 이런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사막 여우도 만나요, 이 발언을 했는데 이게 또 화제가 됩니다. 네, 장병들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여기 오다 보니까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김건희 영부인이 여기 사막여우도 만나요? 이렇게 묻게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관계자가 많이 있다라고 사막여우가 많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대답을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별걸 다 알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부인은 나는 주로 동물 좋아하니까 뭐 이런 대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저런 발언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또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이 군복을 입고 여사가 현지 파병 부대를 찾는 것. 그래서 야권에서는 대통령 노릇한다 이런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2018년 3월 달에 김정수 여사도 군복을 입었더라고요.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보통 영부인이 군복까지 입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당시에 김정숙 영부인이 또 군복을 입었던 그런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탁현민 전 의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 현재 영부인이 너무 노출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실무를 했기 때문에 영부인이 이 정도는 노출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뭐 기억을 못하거나 당시에 미처 몰랐던 분들이 조금 착오를 일으키는 그런 풍경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UAE 경제 순방 관련해서 경제적 성과가 아마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후 2부에서는 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야 관련된 소식인데 먼저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한 얘기입니다. 여전히 스포트라이트는 뭐 나경원 전 의원 다 받고 있는데요. 출마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행보를 보면 뭔가 마음을 굳힌 것 같다. 이런 네. 분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는 대통령 묘소에 참배를 했더라고요. 네, 국립서울현충원에 방문해서 네. 역대 대통령 묘역을 방문을 했고요. 참고로 국립서울현충원에는 4명의 전직 대통령이 네. 안장돼 있거든요. 근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빠졌습니다. 아마 나머지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을 국민의힘 내지 보수의 뿌리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관측을 할 수 있겠고요. 예. 나경원 전 의원은 앞으로도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자랑스러운 보수를 만들기 위한 저의 길은 계속될 것이다. 오늘 세 분의 전직 대통령님 앞에서 그 약속을 말씀드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오전에는 SNS를 썼는데요. SNS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에 대해서 가슴이 벅차다라고 하면서 환영의 메시지를 낸 것 네. 같은데 이거는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이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이런 발언이 나왔죠.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반윤 우두머리다라고 나경원 전 의원을 저격을 하니까 예. 죽었다 깨도 반윤은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반박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은 내가 친윤 핵심과 싸우더라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반목할 생각은 없다. 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또 간접적으로 답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반윤 우두머리 이 얘기에 조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당연히 친윤이다 네. 라면서 가슴이 벅차다 환영 메시지를 냈다는 건데 오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만났습니다. 어떤 의미가 오갔는지 또 이 만남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그 전날에는 김기현 의원을 만났고요. 예. 그리고 오늘은 안철수 의원을 만날 예정입니다. 뭐 당권 주자들 다 만나고 있네요. 네, 3연전으로 만나게 되는 예. 것이고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이 출마를 안 하는 대신에 당권 도전을 안 하는 대신에 주가가 오르고 있다. 네.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나경원 전 의원은 그러면 오세훈 시장과의 만남에서 어떤 이미지를 주려고 했느냐 했을 때 만찬 이후에 취재진한테 한 말에 답이 있습니다. 네. 오 시장과 그동안 정치를 같이 했다. 그리고 수도권 승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과 호흡을 맞추면서 수도권의 승리를 이끌 수 있는 당 대표감은 나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나경원 전 의원 메시지 보면 일단 반윤 아니다. 나 네네. 보수 원류다. 이런 것 같은데 또 지금 페이스북에 SNS에 환영 메시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출마를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특히 유승민 전 의원하고는 좀 차이를 보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계속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거든요. 네. 나경원 전 의원은 각은 세우는 모양새는 아니에요. 환영하고 막 축하해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본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포지션이 다른 것이죠. 유승민 전 의원은 세상이 다 아는 비윤 내지는 반윤까지도 반윤에 비춰지는 가까운. 그런 정치인이었다면 네. 나경원 전 의원은 그런 입장은 전혀 아니었었고 이번에 비록 비난받고 해임이 됐지만 그래도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의지를 일단 밝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마 선언도 당장에 하지 않는 것이 네. 대통령이 국내에서 자리를 비운 동안에 출마를 한다. 이러면 뭔가 기습하는 그림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사이에 뭐 설 연휴 앞두고 여론이나 구도 이런 것도 살펴볼 겸 해서 출마도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로 그 선언을 미룬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나 전 의원 측근으로 알려진 박종희 전 의원이 순방에서 돌아왔을 때 아마 주말쯤에 출마 의사를 밝힐 것이다 전했는데 그러면 설 연휴 전후로 입장이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대통령 순방 21일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14일부터 시작이니까 일주일이고 달리 말하면 나경원 전 의원한테 추가로 생각할 시간이 일주일이 더 주어진 일주일간. 겁니다. 네. 그렇다면 그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 곧바로 머지않아서 출마 결심을 밝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또 다른 당권 주자 김기현 의원 보수 유튜브 채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뉴데일리 TV, 예. 홍철기 TV, 성재준 TV, 호밀밭의 오. 우원재 등의 이 각종 보수 유튜브
를 출연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신과 함께 운영자죠. 신혜식 대표가 신의 한수죠. 네, 신의 한수. 네. 네, 운영자 신혜식 대표가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했을 때도 선언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유튜버들과 함께하는 그런 행보를 김기현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좀 지지층 결집 차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정강훈 목사 같은 경우가 그 관련된 그 사랑제일교회 그 관련 사람들이 많이 당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런 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겁니까? 현재 정광훈 목사 측에서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독려를 하고 집단 가입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어떤 당협위원장은 하루 사이에 1000장 정도의 에이. 당원 가입서가 들어왔고 당협에 그중에 700장에 추천인 정광훈이라고 돼 있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정광훈 목사가 어느 쪽을 지지할지 결정이 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지분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 정도를 보여주는 수준일 텐데 근데 이제 당권 주자들 쪽에서는 여러 가지 손익 계산들이 있을 것이고 네. 한편에서는 이쪽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여론이 또 커질 수 있고 김기현 의원의 유튜브 행보도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는 조경태 의원 당권 출마를 공식화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당권 출마 공식화를 하면서 네. 국고 보조금을 폐지하겠다. 또 불체포 특권, 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 네. 비례대표를 폐지하겠다. 이 3대 폐지 공약을 들고 출마를 했고요. 민주당 출신이라는 그 점을 또 부각을 시키면서 네. 이런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나빠가지고 자유와 민주가 없어서 국민의힘으로 왔는데 국민의힘 또 와서 보니까 이상하다. 이상하다. 네, 그러면서 당의 현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비판을 하면서 본인이 적임자임을 또 부각하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야당 관련된 얘기입니다. 잠시 후 9시쯤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국내로 지금 송환이 되는데 인천공항에 지금 기자들이 지금 진을 치고 대기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김성태 전 회장 체포 소식이 전해졌고 네. 그리고 그 송환 거부 때문에 소송을 하는 거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본인이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거든요. 네. 그러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일정이라든지 국내 입국 이후에 조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미리 예정이 됐기 때문에 기자들도 다 예상을 하고 또 인천공항에서 여러 기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김성태 전 회장 변호사 대납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대북 송금도 개인 돈이다라고 하는데 또 이재명 대표 전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국내 송환 후에 입장이 바뀔지 그게 변수가 되겠네요. 네, 일단은 그 현재 피력한 입장에서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고지기로 불렸던 쌍방울 그룹의 전 재경 총괄본부장이 네. 변수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작년 12월에 체포가 됐거든요. 송환 거부 소송을 하고 있었다가 김 전 회장 체포 소식과 함께 나도 자진 귀국해야겠다 네.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며칠 사이에 다시 번복을 했어요. 번복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오지 네. 않기 때문에 이 금고지기라고 불리우는 사람의 진술 없이 수사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한편으로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위례동 또 대장동 의혹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를 통보를 했는데요. 민주당은 검찰의 언론 플레이다라고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검찰이 두고 있는 혐의는 위례 신도시 개발에서 성남시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이 입수를 하고 이익을 네. 챙겼다는 의혹이고요. 여기서 이제 유동규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검찰은 성남시가 관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는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그 대장동 의혹에서는 확정 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이익을 민간 사업자가 가져간 이 방식을 정영학 회계사가 설계를 했는데 네. 이것이 정진상 실장을 거쳐서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가 됐다. 공모 지침서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이 두고 있는 혐의 내용입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성남FC 수사건으로 이재명 대표가 한번 소환 조사에 응한 상황인데 추가로 또 이렇게 소환 통보가 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언론 플레이다,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 이런 반응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발언도 심상치가 않네요.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네, 공허한 음모론이나 힘자랑 뒤에 숨는 단계는 오래전에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견을 공허한 음모론, 힘자랑
국회 다수파다 보니까 힘 자랑한다. 네. 뭐 이렇게 일단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 또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한 수사다. 이렇게 또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되면 수사를 하고 있던 일선 검사들이 좀 받아들일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네. 받아들일까요? 사실 일선 검사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이 메시지 때문에 검찰 수사가 왜곡이 된다거나 아하. 이렇게 되지는 않을 수는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은 국민들, 좀 더 지켜보겠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법무부 장관이 수사의 지휘자처럼 나서는 이런 풍경으로 또 비춰질 수도 있다. 이거는 또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또 검찰 수사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였던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관련해서 재수사를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네, 서울 남부지검의 금융증권 범죄합동수사단. 네. 이거 한때 없어졌다가 현 정부 들어서 다시 생긴 조직인데요. 여기서 다시 옵티머스 사건의 수사자료 일체를 넘겨받고 재수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옵티머스 사건은 이제 부실 채권을 인수하거나 펀드 돌려막기를 이용해서 여러 투자자들에게 5천억 원대의 피해를 입힌 대형 사기 사건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사건에 이제 전말도 관심이겠거니와 네. 그리고 옵티머스 이사 윤모 씨의 배우자가 당시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점 이런 네. 것들이 의문으로 남았었는데 옵티머스 수사가 다시 검찰에서 들여다보면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아울러서 라임 펀드,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해서도 다시 검찰이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민주당은 오늘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대검에 방문을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제소한 통보와 맞물린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또 하는 것이죠. 형평에 어긋난다. 네. 왜 한쪽만 수사하느냐. 이 메시지를 또 검찰에 전달을 하면서 또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영부인에 대한 특검에 대한 네. 그 또 TF라든지 추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대표 수사 문제를 이제 김건희 영부인 또 특검을 하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대장동까지 해서 쌍특검을 하자. 이렇게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소환 등 민주당 관련 소식은 잠시 후 8시에 우상호 의원과 스튜디오에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군부대에서 사망사건 소식인데요. 강원도 한 육군부대에서 이등병이 사망을 했는데 혹한기 훈련을 받다가 특히 추운 날씨에 적응하는 내한 훈련 도중에 사망을 했다라는 건데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십시오. 네, 내한 훈련은 뭐 특별히 어디 다른 장소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연병장에 텐트를 설치하고 하는 추위 적응 훈련인데요. 지난 11일 밤 10시쯤에 이 모 이등병이 연병장에 설치된 2인용 텐트에서 잠을 잤는데 다음 날인 12일 아침 7시쯤에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야, 이게 암만 춥다 해가지고 이게 사망하는 경우가 있나 싶은데 문제가 하나 있었네요. 이 내한 훈련 도중 이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병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된 뒤에 훈련에 임했다. 이 네.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1월 2일에 코로나19에 이 네. 병사가 확진이 됐었고요. 일주일간 격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격리가 해제되고 나서 이틀 만인 11일에 훈련에 참여를 했거든요. 네. 당일 밤 곧바로 야외 텐트에서 수경을 시작을 했고 사실 지난해 자대 배치를 받았을 당시부터 이등병이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걸로 전해지는데 이 훈련에서 왜 빠질 수 없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또 논란이 일었습니다. 자, 이 이등병 사망 관련해서 군과 유족이 입장이 좀 다르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KBS 보도에 따르면 군 당국은 숨진 이등병의 아버지가 뉴스 보도를 원치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이게 기사로 나가고 TV에서는 방송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하지만 유가족 측에서는 사흘 뒤에 기사를 본 다음에 보도 자제 요청을 우리는 한 적이 없다. 제대로 진상 규명하길 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군 당국하고 상반되는 대목인데 군 당국에서는 이 얘기를 듣고 부검을 통해서 정확한 사망 원인이 나오면 해당 사실을 알리려고 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부검 결과가 나왔나요? 네, 일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했는데요. 결과는 무소견.
아하. 그러니까 사망할 만한 다른 외상이라든지 질병 이런 것들은 없었다. 당장의 사망 원인을 특정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후 8시 50분쯤에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국내에 도착합니다. YTN에서 생중계로 이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